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자들이 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본인들이 계엄의 피해자라고 말했고, 윤석열의 변호사는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셨다라면서 계좌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독방에 에어컨을 달아달라면서 구치소에 민원 폭탄을 퍼붓고 있다고 하죠. 도대체 언제부터 공범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사법전차를 동정 여론으로 막으려 했습니까?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계엄 전국 광화문 광장에서 은박담요 하나 덮고 영하의 추위를 버텼던 국민들. 그들의 분노와 절박함이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이런 국민 앞에서 덥다, 피해자다 라고 말하는 자들. 그깟 더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계엄의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7월 12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는 정치 시계 깐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깐깐한 정치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 4,500명 정도 함께하고 계신데 네. 구독자를 좀 늘리는 그런 멘트 하나만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96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오늘 방송 중에 97만까지 올리실 수 있는 응원 멘트를 좀 부탁드려요. 평론가님. 제가요? 네.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할게요. 때로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아무튼 저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숫자 늘려요. 우리 평론가님 평소에는 정말 굉장히 딱 예리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독자분들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쑥스럽네. 네,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 지금 96만 7천 명인데요. 오늘 1시간 방송 중에 3천 명 늘릴 수 있을까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97만 찍고 다음 주에 100만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죠. 네.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박찬대, 정청래, 박찬대 2파전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찐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평론가님? 제 생각에는요, 이 두 사람이 원래부터 경쟁 관계나 갈등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짧게는 뭐 내란 종식, 조금 더 중간 길이쯤 시선으로 봐도 무도한 보수 우파 극우들의 말도 안 되는 것에 저항하고 싸우고 그런 점에서 쭉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면 원래 조금씩 과열이야 되지만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거기까지는 달궈지지는 않지 않을까. 후유증을 저는 글쎄요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적극적으로 거드는 분들은 원래 경쟁이란 속성이 이기고 싶은 게 강하니까 조금 이제 상대를 헐뜯을 수도 있고 이렇긴 한데 이 사람들은 좀 성숙한 경쟁, 한 단계 나아진 당내 리더십 경쟁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선희님 실방 맞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라강님, 린도, 로제님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당대표 선거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뭐 과열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계시지만 분위기는 과열 양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과열은 되겠죠. 네, 근데 네. 막 후유증을 남기거나 후유증까지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예. 아유 저것들 왜 저래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하는 그런 저차원적인 과열로는 안 갈 것 같다 이 생각이 이 말씀이었어요. 네네네. 뭐? 이 두 분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찐명, 친명 뭐 네. 이런 건데, 근데 두 분의 또 이게 약간 뭐랄까요? 스타일? 특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건- 한 분은 개혁의 아이콘이고, 네. 한 분은 좀 안정적인 리더십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특징이 좀 통할까요? 그건 확실히 있죠. 네. 각인각색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낳은 형제지간도 조금씩들 다른데 전혀 살아온 삶의 역정도 다르고 생각과 지향점이 같아서 같은 당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스타일이 다른 건 뭐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우리가 그냥 딱 봐서 한 10년 가까이 이 사람들 접하면서 느껴온 그래서 형성된 일종의 이미지라는 건 있지 않겠어요. 정청래 하면 떠오르는 거 싸울 땐 싸우고 말도 아주 뭐 재밌게도 하지만 독하게도 잘 하고 그런 거 연습해서 잘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박찬대 저 사람은 그냥 생각보다는 좀 유하고 그런데 뭐 또 해야 할 때는 야무지게 단단하게 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정청래 후보 의원은 지금은 아직 내란이 확실하게 종식된 게 아니니까 앞으로도 몇 달 지금 요번에 뽑는 사람들 임기가 한 1년 정도잖아. 1년이잖아요. 네. 그때까지 우리는 그 편할 날이 별로 없을 거다.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이런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고 박찬대 후보는 칼과 붓 뭐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꽤 멋있어요. 베네딕통과 하는 사람이 뭐 국화와 칼 뭐 이런 책으로 일본에 대해서 쓴 게 얼핏 생각이 나긴 하는데 칼과 붓이 뭔 소린가 했더니 싸울 때는 싸우고 미래를 또 그려 나갈 때는 붓으로 이렇게 뭘 한번 잘 그려보겠다. 상당히 문학적 레토릭이기까지 하던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누가 되든 민주당이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막 또 승패 결과에 따라서 당이 뭐 이렇게 계파 분열 이렇게까지 갈 타이밍도 아니고 두 사람의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무엇보다도 현 정국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 자리를 놓고 하는 경쟁은 왜 그런 거 우리 게임 있지 않아요? 의자 하나 놓고 두 사람 뺑뺑 돌아다니게 하다가 휘파람 호가 휙 불면 한 사람 앉아야 되는 거. 네네네네. 뭐 한 사람은 못 앉긴 하겠지만 못 앉는다고 계속 서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의자 차지한 사람이 에헴 하고 대감질 할 것 같지도 않고 전 그렇네요. 예, 제가 너무 낙관적인가요? 예, 뭐 아니 그런 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 댓글만 봐도 누가 돼도 좋은 상황이라고 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네네. 근데 최근에는 양측이 네. 이제 지지하는 국회의원들로 그 수로 이제 세를 과시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박찬대 의원 쪽에서 지지 의원 명단을 공개를 했고 네. 정청래 의원은 물밑에서 돕는 의원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보니까 한 30명 가량이 박 의원 지지자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는 야 이건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긴 했어요. 무슨 뜻으로 한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뭐 명단 공개한다고 그게 서로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리 줄 서 저리 줄 서의 표현은 아니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정 의원도 그냥 뭐 나이로는 조금 위죠. 정청래 후보가.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연령대라고 알고 정치 있는데 스타트는 아마 정 의원이 네네. 조금 빨랐던 것 같고 예. 입문으로 치면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고 점잖게 이렇게 하던데 저는 막 왜 선거 요런 거 앞두고 명단 나돌고 그러면은 조금 언짢아 할 수도 있고 그래 왔잖아요 그동안은. 근데 거기까지 가지는 것 같지는 않고 정청래 의원이 나를 돕는 사람도 저 물밑에도 많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았을 것 좋다고 봐요. 여기서 그래? 그러면 나 지지하는 사람들 한 5, 60명 넘는데 우리도 명단 한번 깎아?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그랬어요. 예. 궁금해하시니까 말씀드리면 두 분 다 1965년생입니다. 그 동갑이에요? 동갑이라고. 근데 외모 차이는 많이 나네. 네, 맞죠? 동갑이죠. 예. 그래요? 네, 네.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번 아무튼 두 분이 굉장히 사이도 좋고 이렇게 동갑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2파전이니까 이 선거 과정에서 약간 분화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친명계의 분화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번 타이밍은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번 1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번 당대표 성격을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일단 집권에 성공했고 전임 이재명 당대표의 뒤를 이어서 여당으로서 이제 바뀌었으니까 여당으로서 정부와 대통령실을 확실히 지원하는 국회라는 점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도 확실하게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선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모든 전국 단위 선거를 한다는 것은 일단 당력을 하나로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뭐 두 분 다 열심히 잘 하시리라고는 보지만 다음번 당대표 선거는 임기가 2년이고요. 이번에 한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또 연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승패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 전혀 뉴페이스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번 당대표 임기 2년짜리 선거는 요거보다 정치적으로는 훨씬 좀 의미를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때를 두고는 뭔가 새 경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은 계엄내란이라는 워낙 험한 꼴, 황당한 꼴, 치가 떨리는 꼴을 본 뒤에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니까 지금은 선의의 경쟁 정도여야 하지. 여기서 패권을 놓고 너 죽기 아니면 나 죽기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에 두 사람이 그 지경까지 가버린다면 누가 승자가 됐든 저는 지탄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당, 거대 민주당,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바는 아니지 않느냐. 예. 그리고 두 사람이 시민들, 주권자들, 당원들이 어느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저는 명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리 욕심 때문에 너 한번 죽어봐. 나 무슨 일로 해도 무슨 수술 써서라도 너 한번 거꾸로 뜨리고 내가 꼭 당대표 하고야 말겠어. 그럴 때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친명계 분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일단 정청래 의원이 우위를 계속 보이고는 있어요. 근데 또 제가 만나는 뭐 그 여의도 바닥에 뭔가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당직자라든지 뭐 이런 이제 좀 평론가라든지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당심은 박찬대다 이런 얘기도 또 들리기도 하고요. 당심은. 네. 근데 사실 또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권리당원이 이제 15, 55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비중이 막강합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누구한테 어울릴까요? 그렇게 어려운 것만 물어보세요. 네. 권리당원이 55%니까. 네. 근데 몇 차례의 당내 큰 전당대회나 뭐 대선 이런 걸 거치면서 권리당원 비중이 계속 늘어와서 이제는 과반이 됐고 예전에 엄청나게 컸던 대의원은 확 줄어서 15%고 합쳐서 70이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비중이 30%고 그럼 절대 다수 그러니까 요번 미세한 승부일 경우에는 어디에서 결판이 나리라는 것을 예측하기란 어렵지 않은데 권리당원이죠. 정청래에 대해서는 약간의 엇갈리는 평들의 그러니까 좋은 평과 나쁜 평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것 같아요. 좋은 쪽에서는 굉장히 저렇게 말하고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정청래는 뭐 그동안 정권 집권까지는 애썼는데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물러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의외로 있는 걸 보면 정청래에 대한 호불호랄까 그건 평소의 스타일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정청래 두 사람 뭐 이렇게 쭉 해오다가 한번 공천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양보 같은 걸 했을 때도 당에다 대고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그 흔쾌하게 백의종군 속이야 좀 상했겠지만 백의종군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오히려 점수는 많이 땄다고 보는데 일부에서 정청래 의원 또는 후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약간의 편차 큰 생각들에 비하자면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는 광적이고 뜨거운 지지는 그렇게 센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꼭 꼬집어서 말한다거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저는 정말
별로 보진 못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당심은 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또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는 측에서 그런 것을 마켓 포인트, 셀링 포인트로 잡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는 분들이 정치 의식이 정말 높고 성숙돼 있고 전략적이에요. 그래서 한두 가지 선거용 캠페인이나 슬로건, 구호 이런 말에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넘어가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지 않은가. 결국 그분들의 다수가 당의 방향을 디렉션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축구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전 막 열리면 막 1,000만, 2,000만 막 열광하잖아요. 축구 전문가가 한 2,000만 되거든요. 예. 정치는 전문가가 5천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 한 3천만 명은 네. 다 전문가야.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네. 이럴 땐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야 욕을 안 먹어요. 계속해서 이제 성숙한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강조를 하고 계신데 이제 전당대회가 지역별로 순회 경선을 시작하는데 19일부터 시작을 하고 충청에서 개막을 합니다. 네. 20일 영남, 26일 호남 이렇게 이 순으로 열리고요. 8월 2일에 서울, 강원, 제주 경선이 열리게 되는데 충청에서 개막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도 좀 궁금은 해요. 거기가 지역색이 좀 얇고 충청의 지지 방향 판세가 전국 판세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거기를 당에서 거기를 첫 스타트 지점으로 잡은 이유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는데 어디를 해도 큰 뭐는 없었겠지만 항상 수도권이 마지막인 걸 감안하면 그리고 호남 지역이 민주당의 흔히 말하는 아성 또는 텃밭이라고 강조해왔던 걸 감안하면 두 곳을 제외하고 나면 충청에서 시작하는 게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네네. 일단 뭐 바로미터, 스윙모터 뭐 네. 이게 좀 영향을 미쳤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예, 하고 예. 네. 박문수님이 정말 행복한 고민 중입니다. 두 분 다 훌륭하신데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못 정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